경찰차 비상 등 고독사 시대의 생존 전략, 한국 노년의 현실과 홀로 서는 법. 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기록이 다시 경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문이 잠긴 채 발견되는 노인, 몇 주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방,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쓸쓸히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특정 몇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한국 노년층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길보다 혼자 돌아올 길이 더 두려운 나이입니다. 밖에서는 장수 국가라고 하지만 정작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때 모두에게 존경받던 직업을 가졌던 이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들조차 노년에는 초라한 원룸, 차가운 방바닥, 그리고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컵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노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빠르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노년을 별표 생존, 별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누군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을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공포,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희망까지. 이 영상이 분명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1. 금음달 고독의 시대. 한국 노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바로 별표 혼자 죽는 것. 고독사 별표입니다. 이 고독의 시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서울의 어느 쪽 방촌 골목,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노인의 죽음은 이웃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는 따뜻한 밥도, 말벗도, 손을 잡아줄 누군가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 통계에서 고령 1인 가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독거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편보다 오래 살고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경제적 기반도 부족한 여성 노년층은 노후의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영자 여사, 82세, 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녀는 멀리 떠났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발견되는 건 아닐까?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건 그녀가 특별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성실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온 세대였지만 돌아온 건 고립된 노년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실패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내일 그 외로운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나라보다 빨리 늙고 있고 노인의 수보다 노인의 외로움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이 집 초라한 방 한 칸의 비극, 평생의 희생이 남긴 것. 이영자 여사는 젊은 시절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던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혼잣말로 끝나는 하루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자 여사의 방은 겨우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들어갈 만큼 좁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운동회를 뛰던 사진. 사진 속 영자는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영자 여사의 삶은 한국 노년층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온 건 초라한 방 한 칸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한국 부모 세대의 공통된 상처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대가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노후 빈곤은 개인 책임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만든 구조적 실패일까요? 어느 쪽이든 영자 여사의 현재는 한국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가난보다, 병보다 무서운 건 별표 내가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별표라는 두려움입니다. 3. 부서진 아트 사별 후의 추락, 여성 노인 빈곤의 슬픈 민낯.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다. 이 말은 영자 여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지탱해온 경제 기반과 사회적 연결의 끈이 동시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영자 여사는 혼자 집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약간의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 끼 식사조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은 거의 우유에 밥 한 숟가락을 말아 먹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도 배고픈 건 참을 만한데 혼자 먹는 게 더 쓰리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여성 노인의 삶에서 너무 흔하게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떠맡으며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놓친 세대가 노년이 되자 자신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삶에 직면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한 대로 살았다. 경력 포기하고 가정 책임지고. 그 대가가 왜 빈곤과 고립이어야 하는가? 이 논쟁은 한국 노년층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많은 여성 노인들은 별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별표라는 자책을 평생 앓고 살지만 잘못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평생 돌봄과 희생을 강요해온 한국의 오래된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자 여사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존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채워왔던 자리가 이제는 허공처럼 비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면 될까? 그리고 남은 시간은 누가 나를 지켜줄까? 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곧 한국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4. 날개 달린 짚에 길어진 생명이 짐이 되는 나라. 노년 파산의 비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왜 짐이 됐을까? 이 말은 지금 한국 노년층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바로 노년층 파산입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한국의 노인은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질까요?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는 오래된 문화. 한국 부모 세대는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은 각자 삶을 살고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정작 부모의 노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한 돈이 교육비, 결혼비, 집 마련 지원 등으로 부모의 퇴직 자금을 잠식했습니다. 영자 여사도 평생 모은 적금을 아들에게 대부분 썼습니다. 그땐 잘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를 위해 남겨둘 걸 그랬어요. 이 말은 너무나 많은 한국 부모가 공감하는 진실입니다. 길어진 삶을 버틸 돈이 없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높아지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1.5배 이상 더 높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영자 여사는 나도 모르게 오래 살면 미안해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가 된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회.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개인일까요? 사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문화가 만든 구조적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시청자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5. 쇼핑카트 새벽길의 수치심.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노인들. 이제 우리는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새벽길의 폐지를 끄는 노인들입니다. 이 장면은 영자 여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했던 풍경이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 새벽,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함께 폐지를 실은 카트를 끄는 모습을 영자 여사는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손은 연금을 대신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한국 노인의 가장 큰 모순, 가장 힘없는 나이에 가장 힘든 노동을 한다. 한국 노년층은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버티다 떠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도 쉬지 못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노쇠한 몸, 병든 무릎으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카트를 끄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인에게 주는 현실적 모욕입니다. 왜 폐지를 줍는 노인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빈곤 구조의 단단함,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하며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복지 지원에서 탈락하고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가난보다 더 아픈 수치심. 폐지를 주우면 몸이 힘들지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떤 노인은 시선을 피하려고 동네가 아직 깜깜한 시간에만 일을 나간다고 말합니다. 영자 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구나.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서 카트를 끌게 될까? 그녀는 노년의 가난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닥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6. 병원 돈보다 더 큰 공포. 혼자 아픈 시간.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아픈 게 무서운 거죠. 이 문장은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나이. 바로 한국 노년층이 느끼는 가장 깊은 공포를 보여줍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영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혹시 잘못되면 그때도 나 혼자일 텐데 한국의 많은 노인이 병원 치료를 미루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돌봄의 부재, 즉 별표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챙겨주지? 별표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한국 고령층은 세계 최장의 평균 수명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병과 함께 사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통증은 심해졌고 영자 여사는 집안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니라 고립감이었습니다. 아프면 세상이랑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같이 병원을 가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한국 노인의 현실은 병이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서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왜 노인을 이렇게까지 혼자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영자 여사의 조용한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7. 꽃이 피는 집은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주택연금의 발견. 이 집은 그래도 남겨줘야지. 손주에게라도 영자 여사는 오래된 원룸에 살아가면서도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한국 노년층의 가난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한국 노인의 가장 큰 착각,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집은 명예, 자존심,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 여겨집니다.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는데 그걸 팔면 나는 뭐가 남겠어? 하지만 이 믿음이 노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돈은 없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 영자 여사의 집은 오래된 빌라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긴급복지나 의료비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집이 있는데 살 돈은 없는 한국 노인의 아이러니입니다. 노 상속, 물려주는 고생에 불과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90세가 넘어서 사망하며 70세가 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며 그냥 물려주는 고생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집을 지키느라 빈곤해지고 복지에서 제외되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로로, 빈곤의 슬픈 메커니즘입니다. 집을 자산으로 바꾸고 다시 삶을 회복한 노년. 동네 복지센터에서 영자 여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누리고 살아야죠. 집은 자식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편히 살려고 가진 거잖아요. 이 말은 영자 여사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 집은 지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이 사실 자신을 가장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준 적이 있었나? 내가 살려고 지켰어야 했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본 적 없는 그녀에게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희망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8. 하얀색 체크표 노후 생존 전략. 더하기와 빼기의 지혜. 주택연금을 알게 된 뒤 영자 여사는 처음으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강사가 했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노후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많이 벌 수 없다면 적어도 덜 써야 합니다. 큰 활자 더하기표 더하기 전략. 늦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는 소득. 영자 여사는 체력이 예전만 못하지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루 2시간 청소 보조, 공공기관의 간단한 자료 정리, 시니어 대상 시간제 일자리 등입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시니어 일자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역할감과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 줍니다. 일을 하면 몸도 덜 아프고 마음도 덜 외롭고 사람과의 연결도 다시 생깁니다. 큰 활자 빼기표 빼기 전략, 소비를 덜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노후 투자. 강사는 더하기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빼기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연금을 더 받는 것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외식 한 번 줄이기, 택시 대신 버스 이용, 사용하지 않는 보험 정리, 커피값 아끼기. 강사는 하루 커피 한 잔 줄이면 1년에 30만 원이 남습니다. 그 30만 원이 10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노후는 이렇게 모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모르는 세세는 돈이 참 많았구나 라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영자 여사의 놀라운 변화. 영자 여사는 작은 일자리라도 수입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에서 몇 가지를 줄이자 처음으로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액수는 적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 돈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나는 이제 조금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더하기와 빼기 전략이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지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죠. 영자 여사는 스마트폰 강좌에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멀리 사는 손주와 얼굴을 마주하며 할머니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눈물은 새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영자의 결론, 노후는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악수 이제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서는 노년. 한국 노년의 현실은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배우자도, 과거도. 결국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영자 여사는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나는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긴 적이 없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부양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녀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어떻게 외로움을 견딜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은 수입보다 외로움 때문에 아프고 돈보다 단절 때문에 무너집니다. 영자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조금씩 채우면 되지만 마음은 지금부터라도 채울 수 있어요. 그녀는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년은 다시 존엄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자 여사가 보여준 삶의 전환은 한국의 모든 노년층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이영자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